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과 이야기 영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인코텀스 바로 알기라는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인코텀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죠. 인코텀스의 주요 내용은 무역거래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그 의무의 내용을 정형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인도의 장소, 또 인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또 물품이 운송 과정에서 분실 또는 멸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그리고 수출입의 통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형화한 것이 바로 인코텀스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요. 우선 인코텀스라는 것은 인도의 장소, 인도의 비용, 그리고 위험의 이전, 수출입의 통관에 대한 내용을 정형화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으면 상관습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최초로 생겼을 때는 관습이라는 게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두 번, 세 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관습이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적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적 요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상관습도 제가 아프리카에 갔을 때나 유럽에 갔을 때 또 중동에서 그 거래를 하다 보면은 그 상관습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또 거래를 하다 보면 이해하고 있는 바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 있습니다. 이게 통일이 안 되면 혼란과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국제상업회의소, ICC라고 하죠.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이러한 그 상관습에 대한 통일과 표준화에 대한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인코텀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인코텀스는 보면은 그 그룹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내용을 보완하고 또 계약 내용을 보완해서 거래를 간소화합니다. 계약을 한번 할 때마다 물품의 이동은 어떻게 하고 돈은 누가 부담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계약할 때마다 글로 쓴다면 너무 길어질 것이고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정형거래 조건에 있는 그 주요 용어를 활용하기만 하면은 그 안에 물품의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 인도의 장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보완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 거래가 간소화되겠죠. 또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내용을 적용함으로써 법률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 법률 문제 해석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스를 계약에 포함하는 실제로 상관습에 의하면은 이미 벌써 그게 준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뭐 국내법은 아니지만 그 인코텀스를 계약에 포함해서 그 내용을 쓰고 그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용어를 하나를 골라서 그 조건으로 거래를 하면 거래 조건이 아주 간결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해상 운송 과정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일반적으로 물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겠죠. 그죠?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공장에서 직접 출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패킹 공장이라고 보통 부르죠. 물건을 만들면 있는 그대로 나가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을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창고 같은 데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한국까지 운송하고 한국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또 수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출 통관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적해서 도착항까지 도착하면 바이어는 또 수입 통관을 하고 그 바이어가 수입 통관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 인코텀스에서는 수입 통관조차도 매도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을 하고 물건이 최종 도착지에 도착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가장 중요한 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운송비가 되겠고요. 보험도 때에 따라서 들 수가 있겠고요. 보험 이게 이제 기본이고 다른 소소한 요소들로 들어가는 비용도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코텀스의 큰 조건은
4개의 그룹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딱 4개밖에 없습니다. 그룹이. 자, 그래서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자, 4개의 그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매도인이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EXW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매도인이 의무가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공장이라든지 매도인의 또 포장 공장 이런 데서 창고나 이런 데서 딱 물건을 바이어가 와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실어달라고 하면 거기다가 실어만 주면은 끝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는 의무가 가장 적고, 반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수입 통관, 수출 통관은 수출자가 하고 수입 통관은 바이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자를 위하여 수입국의 통관 의무까지 부담하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E 그룹에서부터 D 그룹까지 있는데요. D 그룹까지 간다면은 매도인의 의무가 점점 늘어나는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룹별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그룹에는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EXW라고 하죠. 부를 때는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도인은 차량에 적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형 인코텀스에서 말하는 것은 차량 적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조차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나 실무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통상 패킹 공장이나 이런 데는 인부들이 많이 있고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오면은 차량의 적재까지는 해줍니다. 그래서 실무와 이론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코텀스에는 차량 적재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모든 운송비는 전부 그 이후로 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수출지의 통관 비용, 수출하면은 면장을 떼야 됩니다. 수출 면장, 수출 신고 필증이라고 하죠. 이런 비용조차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래는 사실은 주로 이제 뭐 국가 간에 하는 거래보다는 영내 거래, EU라든지 뭐 이런 데서 차량이라든지 또는 운송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거래하는 것은 조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차량 적재 의무가 여기는 매수인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그룹, E그룹, F그룹, C그룹, D그룹 4개의 그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그룹 중에서 프리 캐리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나 또는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도인의 의무가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업소 인도는 매도인이 적재를 하고요. 다른 장소에 양육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매수인이 따라서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죠. 그 이후에는 자신이 물품을 직접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 통과는 이때부터는 매도인이 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은 꼭 해상 운송뿐이 아니라 항공 운송, 다른 운송에도 이러한 조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야 될 것은 FOB라는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항공으로 나가는데 FOB다 뭐 이렇게 쓰는 무역업자들을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식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FOB는 해상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FCA라고 표현함이 옳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FAS, 이것도 보시면은 Free Alongside Ship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선측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선측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느냐? 양화기라든지 크레인 이런 것에 의해서 선내로 적재할 수 있는 곳, 그것을 선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송 형태가 선측이니까 어때요? 비행기로 가는데 선측이라는 말을 안 쓰죠. 그래서 운송 형태가
배로 물건이 나갈 때 쓰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송 형태의 제한이 있고요. 자, 수출 통과는 매도인이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 인도 시에도 FCA. 자, 밑에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FOB. 자, FOB도 본선에 인도를 하는 것이니까요. 자, 본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 배가 있는데 그 배에서 넘어서 난간을 통과해야 본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하시고, 그다음 역시 이것도 자, 배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항공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FOB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출 통관 매도인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가늠하면 되겠습니다. 자, C 조건에 이제 C 그룹을 보시겠는데요. C 그룹은 자, 합의한 목적항까지 운송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운임을 자,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적 이후에 물품의 멸실, 손상 이런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것도 운송 형태의 제한이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밑에다가 상징적 인도, 이걸 상징적 인도라는 말은 symbolic delivery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가 인도되면은 인도되었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로 상징적 인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수출 통관도 매도인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은 자, 인도를 했을 때 자, 서류가 인도가 되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항에서 자, 미국의 어느 뭐 항구까지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물품이 분실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물품이 분실되었을 때 위험과 비용, 자, 이랬을 때 이것을 자, 목적항까지 인도하기로 하였는데 목적항까지 오지도 않았는데 물품이 분실됐어요. 누가 책임이 있겠습니까? 자, 상징적 인도는 그 서류를 인도함으로써 인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출발해서 그 가운데서 만약에 분실 또는 멸실의 사고가 있다면은 이 위험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건에서는 바로 CFR 조건에서는 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보험료는 매도인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조건이 뭘까요? 자, CIF가 되겠습니다. 자, 금방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뭘까요? 자, 바로 보험을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이 바로 CIF가 되겠습니다. 자, 보험 금액은 대체로는 그 CIF 밸류에서 110%에서 125%, 자, 110%에서 125% 정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보다 보면 자, 미국이나 유럽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110%로 보험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뭐 사우디아라비아, 두바이 뭐 이런 중동에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은 보험이 CIF 밸류의 125%를 해서 들어달라고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을 부부할 때 자, ICC라는 것인데 Institute Cargo Clause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에서 위험 부담을 하는 범위가 전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ICCA, All Risk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이것이 세 개로 되어 있는데, 자, 정형거래 조건 인코텀스에서는 매도인이 ICC-C로 가입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또 이게 실무와 차이 나는 것은 보험료 자체가 차지하는 코스트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ICC-C로 들 수도 있지만은 또 ICC-A로 수출자가 들어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론과 실무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 뭐 ICC-A로 들었다고 해서 바이어가 컴플레인을 할 일은 없지요. 그죠? 더 많은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실무에서는 ICC-A로 대부분 들고 있지만 자, 정형거래 조건 중에서 인코텀스에서는 ICC A가 아닌 C로 들어도 무방하다 라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C 조건까지 중에서 CFR, CIF까지 했어요. 자, 이번에는 CP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CPT는 또 뭐냐면은 자, carriage paid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은 뭐냐면 자, 아까 CIF 이렇게 써 있은 경우는 이것이 자,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비행기로 물건이 나가는데 또 CIF다 이렇게 쓰거나 뭐 CFR이다 이렇게 쓰면은 그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자, 복합 운송이라는 개념은 enlist two different means of transport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 수단이 결합돼서 운송하는 것을 복합 운송이라고 하고요. 자, 복합 운송 말고 항공 운송을 할 경우에 자, CIF 이거 틀렸다고요. 자, CFR 틀렸습니다. 자, 그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CP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PT는 운송 형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통관 의무는 아까 EXW를 제외하고는 전부 수출 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수출 통관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여기에도 보험 의무 부담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CIP가 되겠습니다. 자, CPT와 CIP는 차이가 뭘까요? 자, 보험만 해당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복합 운송을 포함해서 어떠한 운송수단에도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이고 다만 보험을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자, 보험 아까 CIF에서는 ICC C로 들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 자 CIP로 했을 경우에는 보험을 ICC A로 들어라 라는 것이 인코텀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 조건이야. 마지막에 D 그룹입니다. 자, 처음에 F 그룹, E 그룹 배웠죠? 그 다음에 F 그룹 배웠고 C 그룹 배웠습니다. 자, D 그룹 네 번째인데요. 자, 이것은 지정 장소에 양육하지 않던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인데요. 자, delivery at place. 자, 도착지에 인도하는 조건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자, 운송 비용, freight. 운송 비용을 freight라고 하죠. 자, freight는 당연히 매도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자, 운송 형태의 제한이 없고요. 자, 통관. 자, 아까 말씀드린 EXW를 제외하고는 통관 의무, 수출 통관 의무는 항상 매도인이 전부 부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수입 통관은 매수인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양육비도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PU, 자, delivered at place 한 다음에 unloaded, 자, 그죠? unloaded 도착지 양육 인도 조건입니다. 자, unload라는 거, load라는 거 짐이 올라가 있는 거고, unload는 짐이 올라가 있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목적지까지 비용을 다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운송 형태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 수입 통관도 하는데, 자, 양육 비용을 바로 매도인이 unloaded 조건이기 때문에 양육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매도인의 최대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DDP로 했다가 그 어디야 수입국에 관세가 갑자기 올라가갖고 매도인이 낭패를 경하는 경우도 여러 번 봤고 이로 인해서 무역 분쟁이 발생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을 살펴보면은 주로 이제 F 조건이나 C 조건으로 거래를 하지 D 조건으로 거래는 웬만해서는 권장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특히 DDP 조건은 상대방 국가에서 수입 관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어떤 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환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물론 정치 환경, 경제 환경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야만 이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런 거래 조건을 택하는 것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자, 글자 그대로 매도인이
최대 의무입니다. 왜냐? 그 상대방 국가의 도착지까지 들어가는 모든 수출 비용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수입국에. 그래서 매도인이 수입 관세나 수입 통관의 위험과 비용을 피하려면 DAP나 DPU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것 같으면요. 자, 해상 운송에만 사용되는 조건은 자, FAS, FOB, CFR, CIF 자,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반드시 매도인이 부보해야 하는 조건은 두 개입니다. 자, CIP와 CIF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의 조건은 자, 스스로를 위해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겠죠. 물론 만일에 이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자, 수출지에서부터 출발하면서부터 언제 자신이 매입한 물품이 분실 또는 멸실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이때는 매수인이 보험을 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D 조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입국까지 물건을 운송을 해야 되는데 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입장에서 또 운송 중에 분실 멸실됐을 때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매도인을 위해서 스스로가 낼 수가 있겠죠. 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코텀스의 한계까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코텀스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래 간소화 그리고 표현의 간결로 혼란과 분쟁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자, 구제 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구제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 CISG죠. 유엔 물품 매매에 관한 협약에 보면은 자,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리고 매도인의 구제 방법, 매수인의 구제 방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인코텀스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의 성립 및 적합성에 대해서 인코텀스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CISG까지 공부를 하신다면 자, 어떤 것이 계약의 성립이고 자, 적합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이 계약을 위반을 했을 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인코텀스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대금을 지급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말들도 인코텀스에는 없었습니다.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인코텀스에서 공부를 좀 하셨는데요. 자, 무역과 이야기 영어 여러분 자, 많은 구독 또 많은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다면 자, 이야기 영어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은 내용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